봅시다. 이게 이제 5학년 2학기 수학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거는 문제집을 다 풀어본 거야? 태연이가? 그건 아니야? 네, 다 풀어봤어요. 전체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구나. 이거를 풀었던 네. 거를. 그래서 또 이제 좀 몰랐던 거를 여기 이제 올려주신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좀 켜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개념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문제집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범위는 수의 범위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거에 대해서만 이제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거 네 가지는 지금 태연이가 알고 있죠? 이상, 네. 이하. 그래서 초과, 미만과 차이는 뭐야? 이상과 초과의 차이는? 이상은 그 음, 그 수와 같거나 큰 수고, 초과는 그 수보다 어, 큰 수예요. 그치. 그래서 같은 게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상, 이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같은 걸 포함을 하냐, 안 하냐, 미만은 이제 같은 걸 포함을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또 설명해 줄 거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등호로 나타낼 때 우리가 이상이면 뭐 A가 B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 이제 부등호 표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 이 같다는 표시를 빼주죠. 그쵸? 그리고 이하면 반대로, 미만이면 같다는 표시 빼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막이. 어리막이에서는 올림, 버림, 반올림. 요거 세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것도 태연이가 기억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 있지, 그치? 그래서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이제 뭐 올려서 나타내거나, 아니면 아예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반올림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예를 보면, 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그럼 얘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 그치? 걔를 올릴지 어떻게 될지, 그치? 그래서 보면 1572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올림 같은 경우는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2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이랑 좀 다르게 1의 자리가 뭐 2가 됐던, 3이 됐던, 4가 됐던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10의 자리 하나 올려주면 1580이 되겠지, 그치? 근데 차이는 뭘까? 반올림과 올림의 차이. 올림은 0이 아닌 수는 무조건 10 응, 올리는 거고, 반올림은 응. 5 이상인 숫자만 올려요. 맞아.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올림이랑 반올림이랑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게 우리가 좀 구하려고 하는 값에 가까운 걸까? 약간 정확한 값이 사실 올림일까 반올림일까? 반올림이요. 반올림, 그치. 왜냐면 올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1571인데 이거를 1의 자리에서 올려버리면 너무 커지지, 그치?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럼 1570으로 되겠죠, 그쵸? 그게 더 근사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올림은 뭐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거의 많이 안 써요. 다 반올림을 이제 많이 쓰고, 특히 뭐 소수점 자리 같은 거 할 때 반올림을 이제 쓰고, 그리고 버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올림의 반대.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얘는,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뭐, 아랫수를 이제 버려서 나타내라 하면은 그냥 얘는 올리지 말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고. 반올림은 1의 자리 숫자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그 전의 자리 숫자, 걔가 5 이상일 때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구나, 여기에. 네, 잠깐만.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 있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반올림을 할 응, 응, 때, 응, 예를 들어서 숫자가 149고, 응, 응.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나면요.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한다고, 문제에서. 네, 그러면, 이러면 9를 반올림해서 150이 돼서
5를 또 반올림해서 20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00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0이 되는 거야. 얘 무조건 100의 자리까지 이제 반올림,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9가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149를 가지고 10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시오 하라는 거는 10의 자리 보고 결정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4는 5 미만이니까 그냥 100이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26쪽에 저기는 페이지 60. 9번, 11번을 지금 틀렸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가수의 팬클럽 회원수를 올림해서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면 8,000명이 된다. 그러면 지금 네. 여기서 올림해서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놨으니까 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100, 어떤 걸 보고 얘는 판단을 한 걸까? 8,000명 우리가 했을 때 어쨌든 100위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그러면 했으니까. 10의 자리가 0이에요. 그치. 10의 자리를 보고 결정을 했겠지, 그치? 응. 그래서 어쨌든 8,000명이라는 게 나왔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한 사람이 입회비로 500원씩 낸다면 모이는 입회비는 최소 얼마입니까? 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왜 틀린 거야? 태연이가? 응, 제가 한번 응, 잠깐만요. 응, 응. 네. 제가 정답을 정답을 뭐라고 썼었어? 3,500만 500원이요. 3,500만 원에 500원? 네. 3,500에 잠깐만. 3,500에 3,500에 500만 원 뭐 이상한 마무리인데? 그런 숫자가 있어? 아니, 잠깐. 3천, 어. 3, 3 어. 3천, 잠깐만요. 3,500에 500만 아, 원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건 없죠. 3,500, 그쵸? 3,500, 500, 아니, 어. 3, 일단 숫자로 불러볼래? 좀 헷갈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자. 어, 아니, 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천, 3,000? 3,500만 500원이요. 3,500만 500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뭔가 계산 실수가 있었거나 어쨌든 풀려고 했나 보네? 답이 이제 나오긴 했으니까. 그럼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8,0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어쨌든 8,000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회원수는 아니야. 그치? 근데 네, 회원수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100의 자리에서 내가 올렸기 때문에 회원수가 될 만한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 10의 자리에서 회원수, 올렸으니까. 원래 회원수. 회원수 범위가 응, 응, 7, 8, 100의 자리까지 나타나요. 응, 응.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지, 지금. 올림. 얘는 아, 반올림이 아니야. 그냥 올림이야.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8,000 됐을 때니까 얘는 아마 7,900, 7,900 초과 되고 그리고 8,000 이하가 되겠지, 그치? 네, 맞아요? 얘 지금 네, 반올림 아니에요. 올림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 500원씩 냈을 때 모이는 입회비에 그러면 지금 최소로 나타낼 수 있는 게 7,900 초과라고 했으니까 최소 회원수는 몇 명이야? 최소 회원수는 7,901이요. 1명,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원씩 낸대. 그러면 7,901 곱하기 50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계산을 해주면 7,901 5 하니까 5일은 5, 5, 9, 45, 5, 7에 35에서 39. 그러면 3950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지금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소라고 구했으니까 굳이 최대는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답이 3,950, 5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 얘는 그럼 몇을 곱한 걸까? 태연이가? 제가 뭔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그치? 그래서 풀이에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네. 여기서는 말하는 게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 했으니까 그 범위를 찾는 게 사실 관건이야. 뭐 500 곱하는 거는 그냥 계산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만 27쪽 문제 페이지를 더 올릴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응, 응, 푸냐면요. 응, 응, 여기 응, 8,000명인데, 이걸 응, 최소를요. 제가 응, 응, 이걸 개념이 안 돼가지고, 응, 응. 0으로 생각했어요. 8,000을 어. 100의 자리를 0으로 생각하고 했어요. 100의 자리를 0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 네. 올림 말고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반올림을 생각했던 것 같아. 응. 그치? 네. 응. 그래서, 그 문제 잘 보면 돼요. 그쵸? 그거는 뭐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11번도 볼까? 얘는 공원 산책로를 10바퀴 돈 거리를 반올림해서, 이번에 반올림이네? 네.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은 9km다. 그럼 얘는 지금 1의 자리까지 나타냈으니까 소수점이었겠네, 원래는, 그치? 소수점 첫째 네.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공원 산책로 한 바퀴의 거리는 최소 몇 미터입니까? 얘도 똑같아. 그럼 얘도 1의 자리 나타냈을 때 9km면은 얘가 원래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범위가 범위. 응. 8, 8점 어, 8점? 500 500? 미터. 500m,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키로로 네. 나타내면 8.5km가 되겠지, 그치? 8.5km. 그러니까 원래 뭐라고 써야 되냐? 공원, 이렇게 써야겠다. 공원 산책로 10바퀴 돈거리? 네. 돈거리, 그치? 걔가 8.5k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대는 어떻게 돼요? 최대는 응, 9.4km요. 그치? 그러니까 9.4라고 하기보다는 9.5km 미만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쵸? 응,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서 9.48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응. 어쨌든 지금 우리가 1의 자리까지,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공원 산책로 10바퀴 돈 거리가 무조건 소수점 한째 자리까지밖에, 첫째 자리밖에 없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어요. 둘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셋째 자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범위를 세울 때는 가장 큰 거, 9.5, 그러니까 9.5 이상이 돼버리면, 반올림 해버리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치? 10km가 되잖아. 그러니까 9.5 해놓고 미만으로 쓰는 게 좋아요. 미만으로 써야 돼. 왜냐면 9.48이나 뭐 9.45나 이런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네. 애들도 다 반올림해서 나타내면은 9 되지, 그치? 그래서 네. 요렇게 돼. 그러면 이제 아까 그 9번 문제랑 똑같은 거지, 그치? 8.5km 이상, 9.5km 미만이니까 지금 최소 물어봤네? 그럼 최소면 8.5가 최소겠죠, 그쵸? 근데 이게 네. 지금 10바퀴 돈 거니까 한 바퀴 거리는 그럼 얼마가 돼? 그러면 0.8, 응. 0.85km요. 맞아, 0.85km. 근데 문제에서 미터라고 물어봤네? 그럼 우리가 단위 미터로 바꾸면 이거, 만들면 어, 850m요. 맞아, 850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9번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앞에 거는 올림, 얘는 반올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어, 질문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태연이가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거 범위 세울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뭐 1의 자리까지 나타냈다 하면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맞는데, 원래 숫자가 첫째 자리까지만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네. 좀, 그치. 아까도 약간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만 이제 좀 주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 부분 볼게요. 그래서 33쪽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여기 이거 문제집을 좀 보니까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 뭔가 좀 뭐라 네. 그러지? 이런 글들? 응. 그래서 일단 36쪽으로 올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단원 자체는 계속 곱셈이야. 분수 이제 곱셈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태연이한테 곱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는 문제들이 조금 있네. 그래서 일단 보면 먼저 분수 곱하기 자연수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분수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눴어. 자연수로 우리가 곱하는데 단위 분수, 그리고 진분수, 대분수. 여기서 진분수는 뭐야?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고요. 맞아. 대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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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수도 진분수도 아니고 음, 그 음.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치, 우리가 대분수라는 건 원래 가분수였는데, 그거를 좀 이제 편하게 보려고 앞에 뭐 하나가 네. 들어가면 나눈 걸 앞으로 빼서 쓰는 게 대분수죠. 그쵸? 그래서 쉽게 네. 말하면. 그래서 사실 근데 곱셈할 때는 대분수로 나타내서 곱셈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원래 가분수로 다시 고쳐주고, 그리고 곱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사실 곱셈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위 분수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그치? 왜냐면 사실 자연수라는 건 분모가 다 얼마인 걸까? 자연수는. 자연수 분모가 다 1이에요. 그치. 분모가 다 1인 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뭐 따로 쓰자면 5분의 1 곱하기 1분의 4 뭐 이렇게 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5분의 4. 이렇게 되면 되고. 진분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앞으로 1분의 4 이런 거는 생략을 할게. 그래서 네. 왜냐면 쟤는 어차피 그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때는 나눠지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네. 나눠서 3, 1은 3, 3, 2, 6 해서 2분의 5.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방법을 보니까 방법 1은 6분의 5를 곱하기 3번 했다는 게 6분의 5를 3번 더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그쵸? 근데 네. 그냥 곱셈에서 우리는 방법 2를 선택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고 대분수로 나타낼지 말지는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이게 초등학교 수학이라서 대분수나 이런 거, 진분수, 가분수 이런 거를 좀 이제 나눠서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답이 다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하고 나서. 근데 지금 태연이가 이제 중학 수학으로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요렇게는 아예 안 써. 중학 수학에서는 대분수를 거의 쓰지 않고 그냥 다 가분수나 그냥 그 자체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사실은 좀 더 편해.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이제 대분수, 자연수. 곱했을 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이제 고쳐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1과 5분의 2 곱하기 2면은 얘를 다시 원래대로 고쳐야죠, 그쵸? 그래서 5분의 7이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2 하면은 5분의 7이 14. 얘도 마찬가지네. 답을 다 대분수로 고쳤네요, 그쵸? 네. 그거는 규칙에 맞게 해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냐면 이게 약간 이제 태연이 같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인데 지금 고등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원줄이라는 게 나왔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혹시 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태연이? 네. 들어본 들어본 적은 적 있. 있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그치. 근데 이거를 아직 초등학교 때는 안 알려줘. 그래서 그냥 파이라는 거를 뭐 원의 둘레 길이 계산할 때 3.14라는 값으로 계산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파이라는 값은 3.14가 아니야. 정확한 값은 3.14 얼마 해서 계속 무한히 나간 어떤 숫자예요. 사실 3.14라고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그 친구가 이거를 이제 3.14로 원래는 풀었었어야 돼.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근데 이제 파이를 아니까 고등수학에서 배웠으니까 그걸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 문제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낼게? 맞히게 해줬을까? 아니면 틀리게 해줬을까? 그 선생님이. 틀렸죠. 틀리게 해줬어. 왜냐면 그 가정에 지금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태연이도 이제 보면은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뭐 5학년 수학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만 주의를 하면 돼요. 그쵸? 근데 중학 수학 배운다고 해서 뭐 엄청 크게 헷갈릴 건 사실 크게는 없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고등 수학을 배워서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걸. 어쨌든. 선생님, 어, 어. 근데 제가 응, 응. 잘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 저 5학년. 5학년. 맞아, 5학년. 아, 그 친구는 6학년. 친구라고 해가지고. 누나야, 그러면. 한 살 많으니까. 알고 있어, 태연이 5학년인 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43쪽을 봅시다. 그래서 잠깐, 여기도 있구나.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 앞에 거랑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차이를 찾았다. 차이는 그냥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쵸? 분수랑 우리가 자연수 곱했을 때랑 여기서는 지금 자연수랑 분수 곱하는 걸로 나오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숫자에서는 자연수 분수 곱하나 분수 자연수 곱하나 똑같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40쪽에는 진분수의 곱셈, 대분수의 곱셈.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세세히 나눠놨구나. 이거 혹시 설명 필요할까? 태연이? 아니, 일단은 봅시다. 일단 있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다 분해를 해놨어. 지금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 다 썼어.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그리고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셋 다 규칙은 똑같아요. 규칙은 일단 분자는 분모, 그냥 분자는 분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수가 뭐 진분수인지 단위분수인지 대분수인지 이런 거 판단 안 하고 그냥 곱셈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대분수를 곱셈할 때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분수들을? 가분수예요. 가분수로 바꿔야 돼. 그치? 그래서 가분수로 바꾸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대분수로 다시 고치길 원하면 계산한 다음에 다시 고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분수의 곱셈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전체 수학을 통틀어서 분모는 어떤 수가 절대 되면 안 돼. 혹시 알고 있어? 태연이? 분모는 이게 되면 절대 안 돼. 뭐가 되면 안 될까? 0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분수에서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분모에 0을 곱하는 거는 그냥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왔다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뭐 여기 딱히 나오진 않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잠깐만 문제 올리고 있어.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 봅시다. 41쪽. 41쪽 아니고 43쪽이구나. 43쪽에 2번, 3번. 여기네. 지금 요거랑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저 3번만 잠깐만요. 2-3이구나. 이게 2번, 3번이 아니고. 이해했어요. 2-3번이건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문제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으로 뭐 나타내면 집에서 학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네 거리가 지금 3과 4분의 1km 이고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 걔는 지금 5와 6분의 5km입니다. 그랬을 때 약국은 집에서부터 학교를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에 5분의 3인 지점에 있대. 그러니까 뭔 얘기야? 집부터 학교를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요 사이의 길 중에 어떤 5분의 3의 지점. 뭔지 모르겠어. 그치? 그래서 하나, 둘, 뭐 셋, 잠깐만. 넷, 다섯,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5분의 3이니까 이거 포인트로 찍으면 어디가 될까? 여기를 1번이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 하면 몇 번이 돼요? 5분의 3인 지점은? 지금 1, 2, 3, 4, 5, 6. 얘네가 여섯- 같은 등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5분의 3이니까 5개를 하는. 그치. 5분의 3이니까 5개를 했죠. 그쵸? 5개 등분했지, 지금. 그러니까 점은 6개가 생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 네. 몇 번 지점이 돼요? 5분의 3인 거리는? 4번이 돼요. 여기가 되겠지, 그치? 미안해.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하지, 이거? 간격이 똑같아 보이진 않죠, 그쵸? 네, 똑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즉, 약국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봅시다. 그랬을 때 궁금한 건 약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냐, 즉 여기서 도서관까지가 몇 킬로냐, 그거 물어보는 거네. 이거는 왜 몰랐을까, 태연이가?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거. 아, 그치. 계산 실수한 것 같지? 이거는 일단 여기 통틀어서 이거 몇 킬로 나와요? 총? 통틀어서 총, 응, 잠깐만요. 응, 응. 똑같이 하면 12, 응, 응. 이거 더하면 12분의 109가 돼요. 12분의 109kg가 나왔어? 저거 네. 해니까. 그래서 계산 잠깐 해볼까? 해보면 요게 4분의 일단 13kg. 그리고 6분의 5, 6, 5, 30, 35kg. 이거 통분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12로 통분하면 3 하니까 39. 플러스 70 하니까 맞아. 12분의 109kg 나오네? 여기까지 맞았네. 그치? 거기에서 약국 그러면 지금 이게 통틀어서 12분의 109면 지금 결국 약국은 집에서 약국까지가 5분의 3만큼이니까 12분의 109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 나오겠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면 어, 5분의 아니, 2가 위치로 나와요. 말하면? 아, 그치. 뭐, 계산은 그렇게 돼요? 해볼까? 3, 4, 12 하면은, 잠깐만. 4, 5, 20분의 109가 나오네? 네. 그치?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집에서부터 어, 어, 집에서부터 3번까지. 3번까지? 지금 왜? 우리 5분의 3 곱했잖아. 그러면은 아, 이 5등분한 것 중에서 3개였으니까 아까 약국의 위치가 4번이라 그러지 않았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나온 거죠. 그쵸? 이게 좀 네. 헷갈리는구나. 3등분 했으니까 3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치, 지금? 그건 아니에요. 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 지금 한 거는 집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돼요. 약국까지의 거리. 근데 문제에서 이거 물어본 거 아니지, 지금. 네. 약국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약국에서 도서관 여기 집에서 12분의 109에서 20분의 109를 빼줘요. 그치. 12분의 109kg에서 20분의 109를 빼주자. 그쵸? 그러면 일단 잠깐 이거 뭐 60으로 나눠지진 통 않으니까 60. 잠깐 60을 통분해야 되나? 그러네. 그럼 109, 5 하면 59, 45, 545 빼기 109, 3 해주면 39, 27 해가지고 327 빼줘야 되네요. 그러면 60분의 60, 218 나와요. 218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약분 일단 되겠지, 여기서. 그러면은 2, 30. 2른이 30분의 109 나오네. 그치? 네. 30분의 109kg. 지금 선생님 봤을 때 여기 문제집에서는 다 대분수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완벽하게 정답을 쓰면 어떻게 돼요? 3과 3분 30분의 19 10.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요? 이거 계산 네. 실수한 거지, 그치? 그래서 좀 네.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그치? 아마, 만약에 이 문제를 실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5분의 3 곱하고 그냥 말았을 거야. 그러니까 20분의 109를 그냥 답으로 썼거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약국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꼭 이걸 빼는 걸 해줘야 돼요, 그쵸? 전체 거리에서.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5쪽에 4-2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시간을 분수로 나타내서 분수의 곱셈 곱하기.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문제에서 뭘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보면 가 자동차는 1시간에 30분에 10분에 3km. 그리고 나 자동차는 1시간에 31과 5분의 2km를 갑니다. 그래서 두 자동차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대.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속도로 그냥 달렸다는 거지, 그치? 네. 그랬을 때 50분 후에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보면 사실 이거는 요걸 알고 있나? 이게 지금 거리잖아요, 사실. 얘가 거리고. 얘도 거리예요. 네. 그리고 1시간이라는 건 시간이고, 그치? 여기 50분도 시간이지, 그치? 그리고 빠르기라는 건 우리가 속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혹시 막 이거 시간과 거리와 속력의 어떤 공식 같은 걸 알고 있나?
태연이가? 네, 시간 어, 곱하기 그거. 어. 그래서 시간 곱하기 뭐가 나오죠? 시간 곱하기 응, 응, 성 시간 곱하기 잠시만요. 응. 시간 거리 헷갈리지? 곱하기 속력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그래서 약간 마우스를 좀 아니야, 마우스? 마우스 뒤집어진 거. 그래서 거시속으로 우리가 외워요. 그래서 그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주면 시간은 그럼 뭐가 되겠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분의 아, 거리 이렇게 해주고, 또 반대로 속력은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태연이가 요거 그림을 좀 외워놔. 거시속. 이렇게 하면은 좀 덜 헷갈려. 그치? 이게 막상 생각하려니까 또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이게 시간, 속력, 거리 나오는 문제는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왜냐면 이제 일정한 빠르기라고 또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워도 돼? 지금 쓴 거? 여기? 보라색으로 쓴 거? 네네, 다 이거 필기했어요. 지울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 가자동차. 걔는 1시간에 30과 10분의 3km. 이거 그러면 가분수로 고칠게요. 그럼 10분에 303km 가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나자동차는 1시간에 31과 5분의 2니까 쟤도 가분수로 고치자. 31, 150. 5 하면은 150, 157인, 잠깐, 157 나오죠, 합쳐서요. 그쵸? 5분에 157km. 맞아요? 네, 응, 응.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잠깐만. 50분이니까, 그러면은 60분에 저게 되는 거니까 이걸 분으로 또 바꿔줘야겠다, 우리가. 그치?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303에다가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거를 내가 60분의 1로 나누면 몇 아, 분 동안 간 거리가 나오는 거죠? 1분. 1분, 맞아, 그치? 응. 근데 지금 우리 구하려는 건 뭐야? 50분이지, 그치? 그래서 6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6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응. 아, 6분, 2분의 1로 곱해줘야 돼요. 6분의 1로 곱해야 돼? 응. 다시.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헷갈리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1분이니까 계산해볼게요. 해보면 600분의 303km. 이게 얼마 동안 달린 거리야? 1분 동안. 1분 동안 달리는 거리.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157에다가 60분의 1로 나눠야지 1분 동안 또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300분의 157km. 이게 네, 1분 동안 달린 거리야. 근데 지금 우리는 둘 다 궁금한 게 뭐야? 50분이 궁금한 거야. 1분 동안 달린 거리가 아니라. 그럼 각각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50년. 맞아, 50.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왜 처음에부터 바로 얘기 안 했냐면, 아까 여기 6분의 1을 곱한다고 했잖아. 6분의 5를 곱했어야 돼. 그치? 60분의 50인 거니까, 6분의 아, 1이 저도 그 아닌, 방법을 엄마 어,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 어. 그 방법을 쓰지 말라고 하시네요. 바로 하는 거를, 네, 일단 하고 나서, 뭐, 그렇게도 돼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1분 동안 구한 다음에 50분을 이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번은 600분의 303에 50 고치면 되겠지, 그치? 50분 후니까. 그러면 5, 5일은 5, 5, 20. 그래서 11분의 303km가 되는 거고. 네. 나자동차는 300분의 157 나왔으니까 이거에다 50을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6분의 5, 6에 150. 맞아. 6분의 157. 근데 지금 구하는 건 뭐야?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서로 합을 해줘야 돼요. 합을 해줘야 돼? 두 아니, 자동차의 더해줘야 사이에 돼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확실해? 잘, 봐봐.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빠른 애야. 그치? 네. 맞아요? 그치? 왜냐면 다르잖아. 지금 아, 50분 동안 제가, 가는 게. 그럼 사이의 제가, 거리라는 거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네, 그치?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기 어, 어. 같은 방향에서 틀렸어요. 전 다른 방향으로 아, 생각, 그래서 더해버렸어? 이게 네. 뭐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로 생각했어?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자동차 사이의 차이야, 쉽게 말하면. 걔네 거리라고 하는 거는 두 자동차의 차이를 그러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의 차?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얘 12로 바꿀까? 그러면 12분의 6, 12 하니까 314 되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나가 더 나가는 거네. 그치? 그래서 나에서 가를 빼줘야겠지. 그치? 11분의 11. 나와요? 네. 잠깐만. 맞네. 그래서 근데 단위도 써줘야 돼. 12분의 11km. 이러면 더 완벽하겠지. 그치? 항상 이제 초등 수학에서는 단위, 뭐 마찬가지 중학 수학, 고등 수학도 마찬가지고 단위를 꼭 써줘야 돼.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없어요. 여긴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49쪽. 잠깐만. 49쪽, 42. 여기도 뭐. 이거 다 그냥 토픽 설명하는 거구나.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49쪽에 3번? 볼게요. 그래서 3번. 규현이가 크레파스를 쓰다가 길이를 재어보니까 4와 2분의 1cm였어. 그래서 크레파스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4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면 처음 크레파스의 길이는 몇 cm였을까요? 뭐 요게 이제 질문이네. 그러면 지금 태연이가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은 뭐야? 아니,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 뭘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어떻게 틀린지 했냐면, 뭐 나왔어? 답이 뭐 나왔어? 18, 여기서, 어디, 18cm요. 18cm? 이게 나왔어? 네. 오케이. 일단은 한번 풀어봅시다. 풀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보세요. 그래서 보면 규현이가 지금 크레파스를 쓰다가 길이를 재어보니까 4분의 이거였는데 처음보다는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네. 그치? 그러면 처음 크레파스의 길이는 얼마일까? 처음 크레파스의 길이는 18cm요. 그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나왔다고 답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크레파스 길이가 처음 길이의 4분의 1만큼 줄어들었어. 선생님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처음 크레파스의 정확한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4분의 1만큼 줄어들었을 때면 우리가 처음에 길이를 1로 보는 거야. 크레파스 길이를. 근데 내가 4분의 1만큼 썼어. 그러니까 처음 길이의 4분의 1이 줄어든 거니까, 그러면은 4분의 3이요. 처음, 그치. 처음 크레파스 길이, 잠깐만. 아니. 미안. 남은 크레파스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말을 잘못했어. 잠깐만. 지워버리자. 맞아. 남은 크레파스의 길이. 우리가 지금, 처음 크레파스의 길이를 1로 보는 거야,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왜냐면 분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4분의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남은 크레파스의 길이가 4분의 3이 되는 거겠지, 그치? 네. 맞아? 근데 그게 지금 뭐야? 4와 2분의 1cm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네. 이해돼요? 그러면은 식을 또 어떻게 세면 될까? 4와 2분의 1 1에다가 그럼 처음 나누 길이의 4 4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1. 그치? 3분의 1 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이게 4 곱하기가 아니죠? 4와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거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248에서 9 2분의 곱하기 9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1 되니까 그러면 3, 3, 9해서 2분의 2분의 3이 4 나오겠네, 그치? 근데 지금 처음 곱하기 4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4요. 다를 해줘야죠, 그쵸? 2, 4에서 6cm가 나오네. 근데 네. 왜 18cm가 나왔을까?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4와 2분의 1cm고 크레파스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4분의 1만큼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4분의 1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4와 2분의 1. 4와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그게? 이해를 좀 못했는데. 크레파스 이걸 길이를 처음 길이의 4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을요. 4분의 1만큼으로 변했다는 뜻으로 이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4분의 1이라고 생각한 거구나. 네. 그치? 응, 맞아. 그래서 지금 맞아요. 선생님도 그게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이 문제에서 봐봐. 크레파스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4분의 1만큼 줄어든 거니까 남은 건 4분의 3만큼이겠지, 그치? 응, 맞아.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네. 그래서 어쨌든 그 뒤로는 이제 푸는 거는 뭐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됐어요. 넘어갑시다. 50쪽.
잠깐만. 여기는 모르는 거 없죠? 50쪽. 49에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쪽에는 없어요. 오케이. 51쪽에 있어요. 51쪽은 51쪽에 7번부터 볼게요. 무슨 음표가 나오네, 여기서는. 그래서 뭐 위에 이렇게 주제도 쓰여 있다. 수학 플러스 음악. 그래서 볼게요. 다음은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4분음표에서 꼬리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음표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고 점을 찍은 음표의 길이는 원래 음표의 길이의 1과 2분의 1배가 된다. 그랬을 때 주어진 악보의 두 번째 마디에 똑같은 음표만 6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에 동그라미 하시오. 잠깐만. 두 번째 마디에 똑같은 음표만 6개 들어가고 두 번째 마디에 들어가는 음표에 동그라미 하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여기 써 있는 건가? 이거 답 아니죠? 그쵸, 지금? 네, 이것 중에 하나 동그라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동그라미 하라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거구나. 여기서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네. 그치? 여기 문제는 지금 나타냈네. 그래서 이거는 음표에 대해서 잘 모를까봐 이걸 또 나타냈나 보다. 그치? 그래서 오음표, 뭐, 쉼표에서 길이 4, 3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두 번째 마디에 똑같은 음표만 6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음악이랑 진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태연이도 혹시 피아노 이런 거 배웠나? 피아노 배웠다 끊었고 바이올린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바이올린은 어쨌든 알긴 알겠다. 그치? 음표를 볼 수 있죠. 음표계를. 네. 그래서 우리가 마디를 끊는 규칙이 뭐야? 첫째 마디랑 둘째 마디가 뭐가 똑같아야 되죠? 별로 배운 지가 안 돼. 표시가 안 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요거는 그게 핵심 포인트야. 이거 음악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를 못 하는 거네. 7번을 보니까. 그치?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마디를 끊을 때 박자 자체를 똑같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길이가 사실은 박자야.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진짜 음악을 근데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이 있지 않나? 그치? 있어요. 아니 근데 음표 안 배워? 다 배우는데 저만 못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배운 음악은 잘 기억 안 나고, 그때 피아노를 마저 배웠어가지고, 이거를 공부했었던 것 같아. 그 음표계를. 지금은 많이 까먹었어요. 어쨌든, 다시 보니까 좀 기억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마디라는 게 그 박자를 똑같이 된 걸로 나눴던 것 같아. 나눠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야? 얘랑 박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수학 문제에서는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쪽에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찾으면 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얘가 4분음표니까 이 0.8분음표는 1에서 얼만큼 꼬리가 늘어날 때는 음표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고, 그리고 점을 찍은 음표의 길이는 원래 음표의 길이의 1과 2분의 1.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얘 같은 경우, 이 4분음표 같은 경우는 점 찍었지, 그치? 원래 길이가 1이었어. 거기에서 얼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문제에서? 1과 2분의 1배요. 그치? 그럼 이거 이제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죠?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배. 2분의 3.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3 돼가지고, 일단 얘는 길이가 그럼 2분의 3이 되는 거야. 맞지? 됐어요? 그리고 얘 지금, 얘 8분음표네? 8분음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길이. 2분의 1. 그리고 쉼표, 8분 쉼표, 얘도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음표, 2분음표는 여기가 2가 되겠네, 그치? 맞니? 응. 네. 그럼 지금 저 한마디의 박자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2분의 5 플러스 2니까 2분의 우리가 9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걔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마디에는 똑같은 게 6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를 알려면 얘에다가 뭐 하면 될까?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돼요. 그치, 6분의 1 하면 되죠, 그쵸? 그럼 계산해주면
326, 339 해가지고 4분의 4분의 3 3이잖아. 나오네. 그러면은 4분의 3인 애를 찾은 게 관건이겠네, 그치?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길이가 4분의 3인 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16분표가 4분의 3이 돼요. 16분음표가? 얘가? 아닌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이걸 음악을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하나하나를 다 해서 이게 나오는지 찾으면 사실은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점사분음표 같은 경우는 4분음표에서 점 추가된 거니까 얘는 빈칸 채우면 얼마야, 이거? 여기는 2분의 3. 그치, 2분의 2분의 3이 3을 되는 거. 네. 점 8분음표는 어떻게 돼요? 전 8분의 8분음표에서 2분의 3을 곱해주니까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전 그 답 8분표가 나왔지, 그치, 맞아. 점 네. 8분음표. 그래서 요게 6개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네. 오, 이건 되게 좀 색다른 문제다, 그치? 뭔가 네. 음악적인 문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렸지, 태연이가? 뭘 해야 네. 될지. 그치, 맞아. 이거는 진짜 음악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써 있었나봐. 수학 플러스 음악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정사각형의 가로를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늘리고, 그래서 세로를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줄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정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일단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그리고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해서 걔네들의 비율을 찾으면 몇 분의 몇인지 알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일단 정사각형이라고 칩시다. 이게 얘가 정사각형이야. 내가 지금 길이를 몰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선 미지수 안 쓰죠.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여기 지금 단위가 나와 있나? 단위는 안 나와 있네.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라고 봅시다. 정사각형은 똑같으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그리고 내가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를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늘렸대. 그럼 가로는 좀 더 길어지는 거네. 처음 길이, 잠깐만. 가로가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늘린 거. 그치? 길어지는 거고. 3분의 1만큼 줄였어요. 이만큼. 그러면 요렇게 뭐 직사각형이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를 네모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의 가로는,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 봐봐. 네모 더하기 3분의 1. 네모 더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늘린 거야. 그냥 3분의 1의 숫자를만큼 늘린 게 아니라 처음 길이. 지금 뭔 얘기냐면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원래 있고 여기에다가 3분의 1만큼 곱한 거를 더 더했다는 얘기야. 늘렸다는 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봐봐. 3분의 1을 그냥 더해버리면 3분의 1이라는 길이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근데 네.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늘리는 거니까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거 더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네모가 돼요. 여기가. 이거는 어. 네모 곱하기 3분의 네모 더하기 네모. 3분의 네모 더하기 네모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다시 쓰면 네모에다가 원래 있던 거 1과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1과 3분의 1을 우리가 가분수로 고치면 얼마야? 3분의 4. 3분의 4.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 네모가 되는 거야. 3분의 4 네모. 4 곱하기 네모.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네모.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로도 생각해볼까? 세로는 어떻게 했대?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줄인 거야. 그럼 얘는 얼만큼 남은 거야? 처음 길이의 3분의 1만큼 줄였으니까. 처음 길이의 3분의 1칸 줄였으니까 네모 곱하기 얘는 줄인 거야. 그래서 네모 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맞아. 네모 마이너스 곱하기 네모 3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야? 다시 생각하면 결국 원래 있던 네모에서 3분의 1만큼 뺀 거니까 3분의 2만큼이 남는 거겠지. 그치? 네. 맞아?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네모가 돼요. 그쵸? 이게 바로 세로예요. 지금. 그치? 여기까지 늘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해볼까? 넓이. 정사각형 넓이는 그냥 네모 곱하기 네모죠. 그쵸? 네. 그러면 넓이가,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정사각형 넓이. 그럼 얘는 네모 제곱이 되겠지. 그치? 넓이는. 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넓이. 세로.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네모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네모가 되겠지. 그치? 네. 가로 세로니까. 그러면은 이거 계산 어떻게 돼요? 얘 일단은 숫자끼리 먼저 해보면 9분의 8 되고 네모가 2개인 거니까 네모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냐고 해서 걔네들의 비율을 이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봐. 아,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9분의 네모 8이 제곱이고, 맞아. 그래서 9분의 8이 답이 돼. 아, 알겠어? 응. 그치. 이거 아마 그냥 3분의 1을 더해버렸구나, 처음에. 그치. 얘네 처음 길이의 3분의 1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저는 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3분의 1이랑 3분의 1을 그냥 둘이 곱하고 뺐어요. 아, 그치. 그거는 그냥 3분의 1이라는 크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네. 문제에서는 3분의 1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길이의 3분의 1인 거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이거, 중학수학으로 이제 오면 미지수라는 개념을 배워서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푸는 게.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왜냐면 계속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더 많이. 약간. 네. 그래서 초등수학이 사실 중학수학보다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원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잠깐만. 12번. 52쪽에 12번. 봅시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걸 막 하라고 했네. 그치? 이거는 답을 구했었어? 태연이? 제가 답을 뭘로 보냐면 응. 이거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이게 어, 어. 간단히 푸는 방법을 질문하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다 풀었어? 아니요 다 안 풀었어요. 어,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응, 여기서 이렇게 9에 다 서로 곱해줘서 남는 응, 수들이 분모가 5, 6, 7, 8, 9가 되고 39, 응, 40, 41, 42가 돼서 응. 약분해서 곱해서 1599가 나왔어요. 그 방법이 맞아요. 그쵸? 그게 네, 간단한 근데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처음에 방법 못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 너무 그래서 오래 일단은, 걸렸어요. 이거. 오래 규칙 못 찾아서. 걸렸어. 맞아. 얘는 규칙을 일단 찾아야 돼요. 이거를 진짜 지금 보니까 5분의 4, 6분의 4, 7분의 4 하면 38분의 4 하면 이거를 다 만약에 더해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네, 엄청 많죠, 개수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서는 못해. 그래서 가로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네, 확실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5분의 9지, 그치? 그리고 네, 곱하기 쟤도 6분의 10.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네, 7분의 11. 분자 자체가 9, 10, 11, 12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네. 8분의 12. 그러면 그 다음에도 제가 9분의 13. 이걸 나중에 찾은 거구나. 바로 그게 붙였다. 어떻게 저는 처음 어, 했냐면 어. 이거 5일은 10이랑 이거 먼저 해주고 다음에 아, 10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그치, 계속 안 되지. 찾다가 어, 여기서, 맞아. 앞, 써나보니까 그랬어요. 맞아. 앞에서 여기서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잖아. 그러면 규칙이 안 보여.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종종 있을 거거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네, 몇 개, 막 100만 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40개를 하라든지, 100개를 곱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나누면 안 돼. 바로 나누면 안 되고 다 나열해보고 규칙을 찾고 뭔가 없어지는 걸 그때서야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봤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지금 다음에도 10분의 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지? 네, 그래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 거 일단 뒤에 거 두 개만 써보면 38분의 얘는 40이 되고 네, 37분의 41. 그럼 앞에 네, 것도 36분의 40.
35분의 39,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약분할 때 얘네를 하나 두 개 하면 뭔가 규칙이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9라는 거는 어쨌든 분모에 어디 가서 생기잖아, 지금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야. 9, 10, 11, 네. 12, 13도 뒤에서 없어질 거고, 14도 뒤에서 네. 없어질 거예요. 약분될 거예요. 그쵸? 5, 6, 7, 8은 생겨, 안 생겨, 분모에서. 안 생기니까. 분자에서. 절대 안 생겨. 그치? 그래서 얘는 냅둬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우리가 봐줘야 돼. 그럼 얘도 네. 보면 이 앞에 34분의 38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거야. 38, 37 없어질 거고, 36 없어질 거고, 35, 34. 그럼 나머지 뒤에도 분자 4개가 남는 거야. 네. 그리고 앞에 거는 분모 4개. 그래서 이런 거는 규칙이 있어. 없앨 때 있잖아. 앞에가 만약에 3개가 남았잖아. 그럼 뒤에도 3개가 남게 되어 있어.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왜냐면 지금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점점 작아지는, 이쪽으로 작아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분의 39 곱하기 40 곱하기 41분의 42. 이게 남는 거죠. 그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5, 8에 40.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6, 7에 42. 7 네. 없어지고 8 없어지고 결국 39 곱하기 41 나오죠. 그쵸? 네. 그러면 그래서 계산하면 1599가 나왔어요. 1599.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됐죠? 그래서 맞아. 이런 문제들은 맞아. 바로바로 계산하면 안 보이니까 나중에 하고서 다 나열해보고서 규칙을 좀 찾아야 돼요. 네. 오케이. 잠깐만. 14번? 14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네. 52쪽까지 한 거. 그래서 숙제는 지금 했던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제 오답노트 쓴 거 선생님 대충 봤어. 아직 뭐 네.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상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중학 수학 할 때 그때 앞에 리뷰를 잠깐 해줄게. 그래서 선생님, 일단은 근데 그 오답노트 다오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돼. 사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틀을 맞춰서 다 쓸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아예 오답 노트인가 봐. 그치? 오답 노트 하라고 네. 만들어진 청산자 노트인 것 같아. 오답노트. 아예 네. 그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보니까 옆에 체크하는 거 보니까 뭐 개념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 실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치? 네. 풀이 과정하고. 근데 맞아요. 풀이 과정은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잘 썼던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습관이 들면 나중에는 사실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오답 노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아. 네. 근데 이제 왜 그걸 하는 거냐면 이제 나중에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사실 목적이. 이게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 태연이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사실 그걸 했다기보다는 하면서 좀 정리가 되면 돼. 그래서 태연이가 선생님, 그러면 쓰면서 네. 숙제가 음, 음. 오답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노트에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지금 노트가? 아니면 그렇게 없어요. 없으면 아니, 그냥 빈 노트에다가 문제 쓰고 그냥 풀이를 밑에 쭉 쓰면 돼. 태연아. 그냥 내가 푼 거를. 굳이 뭐 그 오답 노트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네. 풀이를 쭉 쓰고 사실 문제도 이거 굳이 문제 다 안 써도 돼. 태연아. 시간 오래 걸리잖아. 막 이거 뭐야 뭐 문장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까처럼 막 음표 이런 거 다 그리고 있을 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쓰고 그냥 그 이제 뭐 이 정도는 만약에 12번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적어주긴 해야겠지, 그치? 시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는 해가지고 밑에다가 쭉쭉쭉 내가 지금 위에서 했던 요거를 풀이 과정을 쭉 써주면 돼요. 선생님, 그럼 그것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될까요? 그것도 이제 뭐 시간은 항상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수업을 월요일날 중학 수학하고 화요일날 초등 수학하니까 그 수업 하기 전까지만 올려주면 선생님 그거 보고 확인을 해줄게. 네.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52쪽까지 오늘 했고 12번까지. 그래서 다음 숙제는 이제 오늘 했던 거, 오늘 이제 다시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녹화는